안녕하세요. 그냥좀해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행복하셨나요? 저도 하다 보니까 저 오늘 토요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좀 잘 보내고 저도 이제 하루 오늘 또 나름대로 정리 좀 하고 일주일 또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이제 논산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 눈에 실핏줄이 터질 만큼 피곤한 건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주일 또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그런 만족감 가지고 또 다음 주 일주일을 좀 준비하고 주말도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천주교 세례 받으려고 이제 교리도 좀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오늘은 이따가 일요일 예배가 아니라 또 토요일 예배도 좀 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 스스로도 일단 저와 맞는 것들을 좀 찾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 나름대로 하나 찾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가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조망의 법칙, 마케팅 불펜의 법칙, 조망의 법칙인데 중간에 또 몇 개가 좀 안 좋다가 저번 시간부터는 또 괜찮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조망의 법칙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써먹을 곳이 많지 않나, 다양하게 써먹을 곳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들으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코올은 흥분제인가 안정제인가, 이 조망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첫 시작이 이 단어예요. 이 문장이에요. 122페이지. 알코올은 과연 흥분제일까요? 안정제일까요? 자, 화학적으로 보자면 알코올은 강력한 안정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간의 자제심을 약화시켜 흥분제와 같은 효과를 낳는다. 자, 이제 그러면서 설명이 이거예요.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술집에 들렀다면 당신은 분명 알코올을 흥분제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시끌벅적한 소음과 웃음소리는 알코올의 흥분 효과를 명백하게 보증한다. 그러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취객을 보면 알코올이 안정제라는 확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조망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케팅 과정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일 때가 많다. 장기적인 효과, 단기적인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속성 키워드와 이슈성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 개념일 수도 있구나. 왜 이슈성 키워드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지. 이슈성 키워드에다가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슈성 키워드로 무시를 하고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슈성 키워드가 모든 블로그나 다른 마케팅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해결책이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어느 정도 병행. 왜냐하면 누적 효과와 복리 효과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성을 가되 그 중에서 복리 효과와 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키워드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실적으로 올바른 블로그의 방법이고 올바른 마케팅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할인 행사는 회사 매출을 증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확실히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할인 판매는 수익을 신장시킨다, 수익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할인 판매는 정상 가격으로 상품을 사지 말라고 고객을 가르치는 격이 되어 수익 규모를 위축시킨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외식업 가격 전략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차 전문가들이 외식업 마케팅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인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할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할인의 조건이나 기회가 있다면 그건 하지 말아라. 명분이 주어지는 할인은 계속적인 마케팅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이거는 이번 시즌만 하는
당연히 여름 시즌, 여름엔 마케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명분을 줘야지. 이거는 그냥 그냥 무조건 할인이다, 뭐 이건 의미 없는 할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가게는 상시, 여기 보면 할인 행사가 끝나면 고객들은 할인을 자주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가게를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어떤 명분, 제가 쉽게 얘기하면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오픈 이벤트, 이 정도는 명분을 주어주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시적인 할인이나 시즌별, 아예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번 그런 핑계를 대고 시즌별 모든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추후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땐 고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쿠폰 발급이 장기적으로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은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쿠폰을 발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쿠폰 발급을 중단하면 그 즉시 판매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저와 똑같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쿠폰은 마약과 같다. 금단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워 도무지 놓을 수가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이슈성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슈성 키워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블로그, 컨텐츠 크리에이팅, 그런 작업에 마약과 같아요. 똑같은 효과를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슈성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바로 방문자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콘텐츠를 생각하고 이슈성 키워드를 고민을 하더라도 어떻게 지속성,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일관성이 없는 가격 정책은 하시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금과 같은 단기적으로 이익,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예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훔치면 10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한다고 할 때 당신은 하루 일해서 10만 달러를 벌거나 10년 동안 일해서 1년에 1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자, 이런 예를 든 거죠. 그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단기적으로 호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조장한다. 또한 과식은 단기적으로 정신적 충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만과 우울증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지속성 키워드는 뭐예요? 장기적인 효과고, 이슈성 키워드는 단기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단기에만 치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기에만 치중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기와 장기에 대한 서로의 장단점을 분명히 아시고 그걸 적절히 조화시키고 배합시킬 때 여러분이 좋아지는 효과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행동의 장기적인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와 정반대가 많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마케팅 효과가 오랜 시간을 두고 발효된다는 사실은 왜 그다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와 단기적인 효과의 효능들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126페이지 이 마케팅 책을 쓰신 분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 주류 맥주 이런 회사 광고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라인 확장에 대한 그건 좀 설명을 좀 읽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라인 확장, 사업의 확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단기적인 효과에 과신을 해서 어떻게 라인을 많이 확장시키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슈성 키워드에 하나의 재미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슈성 키워드를 하나로 쓰는 것보다 이슈성 키워드를 많이 쓸 수 있는 카테고리를 늘리거든요. 라인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초점, 집중도가 떨어져서 여러분 블로그를 정기적으로 누적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이 적다. 독자가 적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서 깨닫고는 있지만, 일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방문자 수 외에 다른 수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라인 확장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카테고리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 자, 판매량이라는 건, 방문자 수라는 건 한 번 감소되면 멈추기가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라인 확장이 초창기에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낳는다. 그러나 그게 지속적이라는 담보는 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여기 맨 마지막에 129페이지를 보면 단기적으로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장기적으로는 그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라인 확장이었다. 자, 초점을 맞추기. 이게 사실은 모든 법칙, 모든 공부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가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적절한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하면 양쪽 다 그게 무엇인지 개념 파악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효능, 효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실패 요인은 파악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어떻게 그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칼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그냥 예전에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쪼개고 뭘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칼이라는 좋은 도구가 생겼습니다. 칼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죠. 음식 같은 것도 조리할 수도 있고, 어떤 거 잘 끊어지지 않는 끈도 칼로 끊을 수 있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칼은 어때요? 칼 등 부분과 칼 날 부분이 있고, 칼 날 부분은 위험하다, 칼 등 부분은 어떻다 라고 하는 도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봐봐요. 칼날. 자, 칼날에서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자르기도 하는데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 등을 없애고 칼날을 양날로다가 쓰셨다. 그러면 뭐가 증가를 할까요? 칼날에 내가 다칠 수 있거나 베일 수 있거나 남이 상처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양날을 다 가는 것보단 한쪽 날을 가고 칼등으로 가면서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그 양쪽에 대한 장점을 충분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죠. 칼날만 있다면 칼등으로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게 단단하니까 칼이라는 건 단단해야 쓸 수 있으니까 뭐 부고 뭘 두드려서 얇게 편다든가 써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구를 활용을 할 때 일단 하나의 편협적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깨닫고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게 블로그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외식사업, 제가 외식사업도 뭐 지금도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지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또 화이팅!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분을 위로하는 말로 드렸던 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대의 하루의 힘듦이 내일 그대의 좋은 밑거름으로 희망과 행복의 싹을 키우길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였습니다.